문이 열렸다. 샤워기 소리에 묻혀 발소리도 듣지 못했다. 김이 가득 찬 욕실. 뿌연 공기 너머로 인기척을 느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잠근다고 잠근 문이었다. 손잡이를 2번 확인했던 문이었다. 술 냄새가 먼저 들어왔다. 잠금이 고장났나 봐. 오기철이었다. 낮고 느린 목소리. 서두르지 않는 목소리. 이 상황을 즐기는 목소리. 수지는 샤워기를 그쪽으로 돌렸다. 차가운 물로 바꾸고 최대로 틀었다. 나가세요. 차갑고 똑바른 목소리로. 물줄기가 오기철의 얼굴에 정면으로 튀었다. 그런데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웃었다. 비열하고 느린 웃음. 같이 샤워하자고. 이런, 다 젖었네. 그리고 천천히 옷을 벗었다. 수진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빠르게 돌아갔다. 소리를 질러야 하나? 지를 수 있나? 팀원들이 들을 것이다. 오기철 편을 들 것이다. 아니면 구경할 것이다. 혼자라는 것. 여기서 완전히 혼자라는 것. 제발, 그냥 나가주세요. 목소리가 떨렸다. 떨리지 않으려 했는데. 술기운에 얼굴이 붉어진 오기철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좁은 샤워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우악스러운 소나기를 벗어날 힘이 없었다. 할 수 있는 건 딱 2가지뿐이었다. 소리내지 않는 것, 그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는 것, 그것뿐이었다. 그렇게 10여 분이 지나갔다. 뿌듯한 듯 어깨가 올라간 오기철이 천천히 샤워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차가운 물이 쏟아졌다. 수지는 온몸으로 그 물을 맞았다. 씻어내리려 했다. 전부 다. 손이 떨렸다. 무릎이 떨렸다. 바닥에 손을 짚고 천천히 주저앉았다. 차가운 타일 위에, 차가운 물이 쏟아지는 아래에. 울지 않았다. 울 수가 없었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았다. 이를 악물었다. 손목 안쪽 흉터를 손가락으로 꽉 눌렀다. 아플 만큼 세게. 15년. 이 손으로 버텨온 세월이 있었다. 그리고 수지는 그 차가운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이것은 그 바닥에서 일어선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 글을 가장 빠르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일화 남자들의 세계에 여자가 왔다. 경기도 외곽, 신축 아파트 단지 공사 현장. 이른 아침부터 굴착기 소리와 철근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인 그 안으로 이수지는 작업복 차림으로 걸어 들어갔다. 나이 45. 키는 작았고 체격도 왜소했다. 언뜻 보면 현장 근처에 잠깐 볼 일이 있어 들른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수진의 손은 달랐다.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고 손목 안쪽에는 시멘트 물이 튀어 생긴 오래된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15년. 그 세월이 고스란히 손 위에 새겨져 있었다. 현장 사무소 앞에서 수지는 잠깐 멈췄다. 깊게 숨을 들이켰다. 콘크리트 먼지와 쇠냄새, 그리고 이른 아침 공기. 낯설지 않은 냄새였다. 오히려 이 냄새가 나면 몸이 자연스럽게 준비 상태로 들어섰다. 현장 소장에게 인사를 마치고 미장팀 쪽으로 걸어가는데 시선이 느껴졌다. 하나둘이 아니었다. 사방에서였다. 말은 없었지만 시선이 말을 대신했다. 여자가 왜 여기 있어? 작업반장 오기철이 먼저 입을 열었다. 50 초반의 남자. 목이 굵고 어깨가 넓었다. 오랜 현장 생활로 얼굴은 검게 그을려 있었다. 미장 기술자로 왔다는 분이세요? 물음이라기보다는 확인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 슬쩍 덧붙였다. 여기가 처음인가 봐요. 공사판이 어떤 데인지 아시고 오신 거죠? 수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15년 됐습니다.
짧게 대답하고 장비를 챙겼다. 더 설명할 이유가 없었다. 말로 증명하는 건 언제나 시간 낭비였다. 손으로 보여주면 그만이었다. 팀원은 모두 6명. 수진을 포함해서 나머지 5은 전부 남자였고 막내가 32이었다. 그 막내조차 수진을 보는 눈이 심상치 않았다. 동정인지 의심인지 알 수 없는 눈빛. 오전 작업이 시작됐다. 미장은 단순히 시멘트를 바르는 일이 아니었다. 초벌과 재벌 그리고 마감까지 각 단계마다 배합 비율이 달랐고 온도와 습도를 읽어야 했으며 흑손을 움직이는 각도와 힘의 세기가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힘이 전부가 아니라 감각이 전부인 작업이었다. 수지는 자신에게 배정된 구간 앞에 섰다. 흑손을 꺼내 손에 익은 무게를 확인했다. 오래된 도구였다. 날이 약간 닳아 있었지만 그게 오히려 손에 더 잘 맞았다. 시멘트를 떴다. 벽에 댔다. 팔목을 틀었다. 그 순간부터 수진의 머릿속에서 소음이 사라졌다. 남자들의 시선도 오기철의 목소리도 굴착기 소리도 전부 멀어졌다. 오직 벽의 질감과 흙손이 닿는 감촉만 남았다. 수지는 그 감각 안으로 완전히 들어갔다. 점심시간이 됐을 때 팀원 하나가 수진의 구간 앞을 지나다 슬쩍 눈길을 줬다. 멈추려다가 그냥 지나쳤다. 하지만 발걸음이 한 박자 느려졌다는 걸 수진은 눈치챘다. 점심을 먹는 동안 남자들은 수진과 거의 말을 섞지 않았다. 자기들끼리 어제 이야기, 축구 이야기, 다음 현장 이야기를 나눴다. 수진은 도시락을 펴고 조용히 먹었다. 외롭다거나 서럽다거나 하는 감정은 오래전에 단련이 됐다.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 아니었다. 어느 현장이든 처음 한 달은 늘 이랬다. 문제는 오기철이었다. 밥을 다 먹고 담배를 피우러 나가던 오기철이 수진 옆을 지나치면서 어깨를 툭 건드렸다. 별것 아닌 듯한 스침이었지만 의도가 있는 접촉이었다. 수진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반응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서 그만두는 남자가 있는가 하면 반응이 없는 게 도전처럼 느껴져 더 달려드는 남자도 있었다. 오기철은 후자 같았다. 오후 작업이 끝날 무렵 현장 책임자 강 반장이 각 구간을 돌아봤다. 40대 중반의 과묵한 남자였다. 말이 없는 대신 눈이 날카로웠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특유의 모든 것을 한 번에 읽어내는 눈. 강 반장이 수진의 구간 앞에서 멈췄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봤다. 가까이 다가가서 봤다. 손을 뻗어 벽면을 살짝 짚어봤다. 그리고 옆 구간을 봤다가 다시 수진의 구간을 봤다. 수진은 장비를 정리하면서 시선의 끝을 느꼈다.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인정받고 싶다거나 칭찬받고 싶다는 마음을 표정에 내보이는 건 자신의 방식이 아니었다. 강 반장은 말없이 다음 구간으로 이동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현장을 나서는 길에 수진은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다. 해가 기울어 노을이 들기 시작하는 하늘. 온몸이 뻐근했고 어깨가 무거웠다. 하지만 손은 괜찮았다. 흑손을 쥐었던 손이 익숙한 열감을 품고 있었다. 수지는 작업복 소매를 걷어 손목 안쪽의 흉터를 잠깐 봤다. 15년. 이 손으로 버텨온 세월이었다. 앞으로도 이 손으로 버텨낼 것이었다. 그녀는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이화 기술자의 손. 아침 작업이 시작되자마자 날이 올랐다. 한여름 공사 현장은 오전 10시만 넘어도 숨이 턱까지 찼다. 햇볕이 콘크리트 벽면에 반사되어 눈이 따가웠고 작업복 안쪽은 금세 땀으로 젖어들었다. 이수진은 작업복상의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렸다. 미장 작업은
팔 전체를 쓰는 일이라 소매가 내려와 있으면 방해가 됐다. 시멘트 배합을 확인하고 흙손을 쥐었다. 오늘 맡은 구간은 어제보다 넓었다. 집중해야 했다. 수진이 팔을 들어 벽상단에 시멘트를 올리기 시작했을 때였다. 옷 안쪽 살이 드러났다. 작업 복상의 밑으로로 더운 날씨에 그녀의 배 부분이 훤히 드러났다. 남자라고 했으면 별것 아닌 움직임이었다. 그런데 주변이 조용해졌다. 소리가 없어진 건 아니었다. 굴착기 소리도 있었고 어디선가 라디오 소리도 났다. 하지만 수진 주변의 공기가 달라졌다. 묘하게 밀도가 높아지는 느낌. 누군가의 시선이 피부에 와닿는 그 감각을 여자는 본능적으로 안다. 옆 구간에서 작업하던 팀원 박 씨가 작업을 멈췄다. 멈춰서 봤다. 아무렇지 않은 척 자기 벽을 보는 것 같았지만 눈은 수진 쪽으로 흘렀다. 그 옆에 막내 최 씨도 마찬가지였다. 일하는 척, 시선은 딴데. 수진은 못 본 척했다. 못 본 척하는 것도 기술이었다. 반응하면 놀이가 됐다. 당황하거나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 그들에게 재미를 주는 꼴이 됐다. 수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흙손을 움직였다. 그때 발소리가 다가왔다. 오기철이었다. 수진 씨, 여기 각도가 좀 틀어진 것 같은데. 아닌 게 아닌 척하는 목소리였다. 실제로 각도를 보러 온 것처럼. 수지는 자신이 작업한 면을 빠르게 훑었다. 틀어진 곳이 없었다. 오기철도 그걸 알 터였다. 괜찮습니다. 수진이 짧게 답했다. 아니, 여기 봐봐요. 오기철이 수진을 앞에 두고 뒤에서 섰다. 가까웠다. 너무 가까웠다. 작업 현장에서 사람과 이 정도 거리면 의도가 있는 거리였다. 오기철이 손을 뻗어 벽면을 가리키는 척하면서 수진의 가슴을 스쳤다. 가볍지 않은 스침이었다. 수진의 턱에 힘이 들어갔다. 숨을 천천히 내쉬었다. 흙손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한 발 옆으로 비켰다. 오기철과의 거리를 벌렸다. 자연스럽게 작업 동선을 바꾸는 것처럼. 오기철은 잠깐 수진을 봤다. 그 눈에 뭔가가 지나갔다. 거절당했다는 짜증인지 아니면 더 해보겠다는 결심인지. 수진은 그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열심히 해봐요. 오기철이 특유의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돌아섰다. 팀원들이 다시 작업하는 척 몸을 돌렸다. 누군가 피식 웃는 소리가 났다. 수진은 듣지 못한 척했다. 오전 내내 그 패턴이 반복됐다. 시멘트 물이 수진의 작업복에 튀었다. 수진이 소매를 한 번 더 걷어 올릴 때마다 어딘가에서 시선이 몰렸다. 허리를 굽혀 바닥 근처를 작업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박 씨가 별 이유도 없이 수진 옆을 지나다니는 횟수가 늘었다. 최 씨는 재료를 가져다 준다며 수진 가까이 왔다가 손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물건을 내려놓고 갔다. 의도적이었다. 하지만 하나하나는 전부 사소한 것들이었다. 증명할 수 없는 괴롭힘. 이런 종류의 것들이 가장 끈질겼다. 점심 무렵이었다. 현장 책임자 강 반장이 각 구간을 돌아봤다. 수지는 장비를 정리하면서 그의 동선을 눈끝으로 쫓았다. 강 반장은 팀원들의 구간을 빠르게 지나쳤다. 특별한 반응 없이. 그런데 수진의 구간 앞에서 속도가 줄었다. 멈췄다. 어제와 같았다. 아무 말 없이 봤다. 가까이 다가갔다. 이번에는 더 오래 봤다. 상단부터 하단까지 시선이 천천히 내려왔다. 손끝으로 벽면의 결을 읽는 것처럼 눈이 세밀하게 움직였다. 강 반장이 낮게 중얼거렸다. 누가 여기 했어? 물음이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팀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다.
오기철이 잠깐 수진을 봤다가 시선을 거뒀다. 강 반장은 더 묻지 않았다. 다음 구간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수진은 알았다. 그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것을. 오후 작업이 끝나갈 무렵 오기철이 팀원들을 불러내일 일정을 전달했다. 모레부터 지역 출장이야. 일주일. 다들 짐 챙겨. 팀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있었다. 수지는 흑손을 닦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들었다. 일주일. 낯선 지역. 팀원들과 같은 숙소. 수진의 손이 아주 잠깐 멈췄다. 오기철이 그 타이밍에 수진을 봤다. 눈이 마주쳤다. 오기철의 입가에 아주 얕은 미소가 걸렸다. 뭔가를 기대하는 것 같은 표정. 수진은 시선을 거뒀다. 흑손을 챙기고 장비 가방을 들었다. 현장을 나서면서 손목 안쪽의 흉터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오래된 버릇이었다. 버텨야 할 때마다 하는 행동. 일주일. 버티지 못할 시간이 아니었다. 버텨왔던 시간들에 비하면 이 현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전에도 그 전에도 이런 시선, 이런 행동들은 반복되었었다. 수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이 좀처럼 거치지 않았다. 오기철의 눈이 자신의 뒷모습에 붙어 있다는 것을 수지는 느낄 수 있었다. 사마 지역 출장, 첫날 밤. 버스가 충청도 외곽 나들목을 빠져나올 때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일주일짜리 출장. 신축 펜션 단지 미장 마감 작업이었다. 팀 6명이 짐을 싣고 낡은 봉고차에 올랐을 때부터 이미 공기가 달랐다. 현장에서는 그나마 다른 팀들도 있고 책임자 눈도 있었다. 하지만 출장지는 달랐다. 미장팀끼리 외딴 숙소에서 일주일. 이수진은 창가 자리에 앉아 바깥을 봤다. 오기철은 조수석에 앉았는데 룸미러를 통해 수진 쪽을 2번 봤다. 수진은 모른 척했다. 창밖 풍경만 바라봤다. 뒷자리에서 팀원들이 떠들었다. 박 씨가 출장비 계산을 하면서 킬킬거렸다. 야, 이번에 숙소방이 몇 개래? 막내 최 씨가 대답했다. 3개. 근데 1개는 좁고. 박 씨가 잠깐 뜸을 들이다가 말했다. 그럼 수진 씨는 혼자 쓰겠네. 좁은 거. 웃음이 나왔다. 조용하고 낮은 웃음. 수진의 대답을 기다리는 것 같은 침묵이 뒤따랐다. 수진은 창문을 봤다. 감사하죠. 짧게 말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숙소는 현장 인근 낡은 민박이었다. 마당이 있고 방이 3개짜리 단층 건물. 박 씨 말대로 방 하나는 작았고 화장실이 공용이었다. 샤워 시설은 복도 끝에 하나. 짐을 풀고 나서 오기철이 팀을 불러내일 작업 배분을 설명했다. 수지는 테이블 끝에 앉아 메모를 했다. 자기 구간만 확인하면 됐다. 설명이 끝나고 팀원들이 흩어지는데 오기철이 수진 옆에 남았다. 자연스러운 척, 작업 관련 얘기를 더하는 척. 수진 씨, 내일 맡은 구간이 만만치 않아요. 혹시 모르겠으면 나한테 말해요. 수지는 메모를 덮었다. 해봤던 구간입니다. 그래도 나 경력이 오래됐으니까. 오기철이 테이블 위에 팔을 올리며 수진 쪽으로 몸을 약간 기울였다. 거리가 좁아졌다. 어깨와 어깨 사이가 한 뼘도 안 됐다. 몸에서 땀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여 풍겨왔다. 수진의 목 뒤로 불쾌함이 기어 올라왔다. 조용히 의자를 뒤로 뺐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섰다. 벌써? 오늘 다 같이 한잔 하려고 했는데. 피곤합니다. 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방문을 닫고 나서야 숨을 길게 내쉬었다. 작은 방이었다. 싱글 침대 하나, 낡은 선풍기 하나. 창문이 작았고 잠금 장치가 허술했다.
수지는 창문 상태를 먼저 확인했다. 그 다음 방문을 확인했다. 잠금 버튼이 있었지만 힘으로 밀면 열릴 것 같은 구식 손잡이였다. 오래된 버릇이었다. 어느 현장을 가도 숙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문부터 확인했다. 밤 10시가 넘어서 바깥이 시끄러워졌다. 팀원들이 편의점에서 사온 소주를 마시는 소리였다. 웃음소리, 캔 따는 소리, 누군가 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 수지는 누워서 천장을 봤다. 잠은 오지 않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소리가 줄어들었다. 하나둘 방으로 들어가는 발소리. 그러다 조용해졌다. 수지는 눈을 감았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났다. 일정하지 않은 발소리. 살짝 휘청이는 것 같은 걸음. 수진의 눈이 다시 떠졌다. 발소리가 수진의 방 앞에서 멈췄다. 수진은 숨을 참았다. 손잡이가 움직였다.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잠금 버튼이 걸려 있어서 열리지 않았다. 그러자 노크가 왔다. 수진 씨, 자요? 오기철이었다.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 술이 들어간 목소리.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불을 발로 걷어내고 조용히 일어나 앉았다. 자는 것 같네. 앙칼진데요. 전현 확 문을 열어버릴까요? 키득키득 거리는 소리였다. 하지만 발소리가 사라지지 않았다. 문 앞에 서 있었다. 1분이 지났다. 2분이 지났다. 수지는 핸드폰을 쥐었다. 누군가에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생각했다. 현장 소장? 강 반장? 이 시간에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한단 말인가? 문 앞에 서 있다고? 그게 무슨 증거가 된단 말인가? 증명할 수 없는 것들. 언제나 그랬다. 발소리가 천천히 멀어졌다. 수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심장이 귀까지 들릴 정도로 뛰고 있었다. 손에 핸드폰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이윽고 수지는 천천히 일어났다. 의자를 가져다 문손잡이 아래에 끼워 넣었다. 그리고 다시 침대에 앉았다. 손목 안쪽 흉터 위에 반대쪽 손가락을 얹었다. 15년. 이것보다 힘든 일도 버텼다. 이것보다 무서운 밤도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수지는 날이 밝을 때까지 눈을 감지 못했다. 다음 날 작업 현장. 밤새 한숨도 못 잔 몸으로 흙손을 들었다. 팔이 무거웠다. 눈이 뻑뻑했다. 하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었다. 손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기철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팀원들에게 작업 지시를 했다. 수진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그냥 고개를 돌렸다. 그 태연함이 오히려 더 섬뜩했다. 오전 작업 중 허리를 굽혀 하단부를 마감할 때였다. 박 씨가 재료통을 들고 지나가다 수진 옆에서 발이 걸린 척 휘청이며 수진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아이고 미끄러워. 손이 어깨에서 등으로 흘렀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의도한 움직임이었다. 수진은 허리를 폈다. 아무 말 없이 박 씨를 봤다. 눈을 맞췄다. 박 씨가 씩 웃었다. 미안하다는 말이 없었다. 수지는 시선을 거두고 다시 흙손을 들었다. 점심 먹는 동안 팀원들 사이에서 낮게 수군거리는 소리가 났다. 수진 쪽을 보면서 최 씨가 뭔가 말했고 박 씨가 웃었다. 오기철은 그 웃음을 막지 않았다. 묵인, 방조, 그게 신호였다. 수지는 밥을 먹었다. 한 숟갈씩 천천히. 표정을 지웠다. 속에서 뭔가가 뜨겁게 타오르는 걸 느끼면서도 겉으로는 내보내지 않았다. 오후 작업이 시작됐다. 수지는 흙손을 들었다. 오늘 자신이 마감해야 할 벽면을 봤다. 넓고 높은 면이었다.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하지만 벽 앞에 서는 순간 수진의 눈이 달라졌다. 이것만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다.
흙송과 벽 사이의 공간. 그 안에서 수지는 온전히 자신이었다. 팔을 들었다. 시멘트를 올렸다. 손목을 틀었다. 그 순간 바깥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사와 열린 문. 출장 이틀째. 작업은 오전부터 강도가 높았다. 펜션 외벽 마감이라 발판 위에서 팔을 뻗어야 하는 구간이 많았다. 한여름 직사광선 아래 발판 위에 서 있으면 열기가 아래 위로 동시에 올라왔다. 작업복이 흠뻑 젖었다. 수지는 발판 위에서 팔을 높이 들어 벽상단을 마감했다. 작업복 상의가 팔을 따라 올라갔다. 허리 아래 살이 드러났다. 햇볕에 그을린 옆구리가 짧게 보였다, 사라졌다 했다. 아래에서 시선이 올라왔다. 오기철이었다. 발판 아래서 작업 지시를 하는 척 서 있었는데 눈이 위를 향하고 있었다. 수진의 허리 쪽을 숨기지도 않았다. 최 씨가 그 옆에서 시멘트통을 들고 똑같이 위를 봤다. 박 씨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담배를 피우며 흘끔흘끔 시선을 올렸다. 수지는 느꼈다. 느끼면서도 팔을 내리지 않았다. 내리는 순간 진 것이었다. 팔이 타들어가도 올린 채로 마감을 끝냈다. 발판에서 내려올 때 오기철이 손을 내밀었다. 잡아요, 미끄러워. 수지는 스스로 내려왔다. 오기철의 손이 수진의 팔꿈치를 잡았다. 잡는다기보다 감았다. 내려오는 동안 손이 팔꿈치에서 팔뚝으로 천천히 미끄러졌다. 손바닥이 피부를 쓸었다. 수진의 발이 땅에 닿자마자 팔을 빼냈다. 됐습니다. 오기철이 물러서지 않았다. 바로 앞에 서 있었다. 땀과 시멘트 냄새. 그 사이로 기름진 무언가.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시선이 수진의 얼굴에서 목으로, 목에서 아래로 천천히 내려갔다. 고생했어요. 낮고 끈적한 목소리였다. 수진은 돌아섰다. 등 뒤로 시선이 따라붙었다. 오후 작업이 끝난 건 6시였다. 이틀 내리강도 높은 작업에 온몸이 뭉쳐 있었다. 어깨가 굳어서 팔을 들기 힘들 정도였다. 수지는 숙소로 돌아와 짐을 내려놓고 샤워실로 갔다. 복도 끝 공용 샤워실. 안쪽에서 잠금 버튼을 눌렀다. 손잡이를 한번 당겨 잠겼는지 확인했다. 잠겼다. 옷을 벗고 물을 틀었다. 뜨거운 물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리자 굳었던 근육이 조금씩 풀렸다. 눈을 감았다. 온종일 쌓인 것들이 물과 함께 흘러내려가는 것 같았다. 시선들, 손길들, 낮고 비릿한 웃음소리들.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이 안에서만큼은, 잠깐만큼은. 그때였다. 소리가 났다. 금속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 그 다음 문이 열리는 소리. 수진의 몸이 굳었다. 잠갔다. 분명히 잠갔다. 김이 가득 찬 샤워실. 뿌연시야. 수지는 샤워기를 잡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심장이 순식간에 목까지 치솟았다. 문이 완전히 열리지는 않았다. 절반쯤 열린 채로 멈췄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어왔다. 잠금이 고장났나 봐. 오기철이었다. 술 냄새가 김과 함께 섞여 들어왔다. 저녁을 먹으면서 마신 것이었다. 목소리는 낮고 느렸다. 서두르지 않는 것처럼, 이 상황을 즐기는 것처럼. 수지는 샤워기를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얘졌다. 나가세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힘을 줬다. 문을 잠근 게 아니라면 혹시 기다린 거야. 문이 조금 더 열렸다. 오기철의 윤곽이 뿌연 김 사이로 보였다. 서 있었다.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상의를 탈의한 채 다가왔다. 문 닫고 나가세요. 수진이 다시 말했다. 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오기철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가왔다. 수진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빠르게 돌아갔다. 소리를 질러야 하나? 지를 수 있나?
팀원들이 들을 것이다. 들으면 어떻게 될까? 오기철 편을 들 것이다. 아니면 구경할 것이다. 혼자라는 것. 여기서 혼자라는 것. 수지는 샤워기를 오기철 쪽으로 돌렸다. 차가운 물로 바꾸고 최대로 틀었다. 물줄기가 오기철에게 향했다. 뭐야 같이 샤워하자고. 이런 다 젖었네. 비열한 웃음의 오기철은 그 자리에서 옷을 벗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소리를 지르면 팀원들이 우르르 몰려들 것이고 그 이유는 이전 현장과 마찬가지로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게 분명했다. 제발 부탁이에요. 그냥 나가주세요. 술 기운에 얼굴이 붉어진 오기철을 막기란 불가항력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소리내지 않는 것, 그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는 것뿐이 없었다. 이 좁은 샤워실에서 도망칠 곳은 없었고 우악스러운 오기철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또한 없었다. 그는 승자의 얼굴로 비열한 웃음으로 그의 욕정을 채워갔다. 그렇게 10여 분의 시간이 지나갔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버티던 수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뿌듯한 듯 한 것 어깨가 올라간 오기철이 천천히 샤워실을 나갔다. 차가운 물이 나오는 샤워기에 온몸을 씻어내렸다. 수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적셨다. 덜덜 떨렸다. 추워서가 아니었다. 손이 떨렸다. 무릎이 떨렸다. 바닥에 손을 짚고 천천히 앉았다. 차가운 타일 위에, 물이 쏟아지는 아래에. 울지 않았다. 울 수가 없었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았다. 대신 이를 악물었다. 흉터가 있는 손목을 반대손으로 쥐었다. 꽉! 손마디가 시릴 정도로. 일어나야 했다. 내일도 흑손을 들어야 했다. 이 손으로. 그날 밤 수지는 방문에 의자를 끼우고 침대 위에 앉아 밤을 새웠다. 복도에서 소리가 났다. 팀원들이 오가는 소리, 낮은 웃음소리, 그리고 한 번은 수진의 방 앞에서 발소리가 잠깐 멈췄다가 지나갔다. 수진은 핸드폰 화면을 켜서 꺼진 강반장 번호를 봤다. 저장은 해뒀지만 한 번도 누른 적 없는 번호. 눌러야 하나? 뭐라고 말하나? 샤워 중에 문이 열렸다고, 반장이 들어왔다고, 증거가 있냐고 물으면 없었다. 핸드폰을 내려놨다. 창문 너머 하늘이 새벽빛으로 바뀔 때까지 수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잠을 자지 않은 눈으로 날이 밝는 것을 지켜봤다. 그리고 알람도 울리기 전에 작업복을 챙겼다. 흑손을 꺼냈다. 손바닥에 올려놨다. 익숙한 무게. 이걸 놓으면 지는 거야. 수지는 일어섰다. 오화 무너지기 직전. 출장 사흘째. 수진이 샤워실에서 있었던 일은 숙소 안에 퍼졌다. 나를 범한 것을 제외하고 말했다. 수진이 샤워할 때 문을 열고 있었다고, 볼 것도 없더라며. 목석 같은 여자라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런데 수진이 오버하더라고.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예민하게 굴었다고. 팀원들이 수진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어색함이 아니었다. 대놓고 달라진 시선이었다. 최 씨가 아침 작업 배분할 때 수진 옆을 지나치면서 낮게 중얼거렸다. 예민하기는. 나도 보여줘. 한번 보자. 들으라고 한 말이었다. 비열한 웃음과 막 던지는 농담이었다. 수지는 못 들은 척했다. 작업이 시작됐다. 수지는 자신의 구간으로 갔다. 오늘 맡은 면은 안쪽 복도 벽이었다. 좁고 긴 공간. 팀원들이 바깥에서 작업하는 동안 수진 혼자 안쪽에 들어가는 구조였다. 혼자라는 걸 알면서도 들어갔다. 작업이 먼저였다. 흑손을 들고 초벌을 시작했다. 좁은 공간에서 팔을 움직이려면 몸 전체가 벽에 가까이 붙어야 했다. 집중하는 사이 발소리가 들어왔다.
박 씨였다. 수진 씨, 안쪽 배합비가 달라서 내가 갖다 줄게. 재료통을 들고 들어왔다. 좁은 복도, 두 사람이 지나치기 빡빡한 폭이었다. 박 씨가 재료통을 내려놓으면서 몸을 틀었다. 수진 바로 옆에서 어깨가 닿았다. 팔이 닿았다. 좁은 공간이라는 핑계가 있었다. 여기 놓을게요. 내려놓으면서 허리를 굽혔다. 수진과 눈이 마주쳤다. 박 씨가 웃었다. 아무렇지 않다는 듯한 웃음 아래에 다른 것이 있었다. 수진은 물러섰다. 좁은 복도라 물러설 공간이 거의 없었다. 재료는 제가 챙깁니다. 아, 괜찮아요. 들어줄게. 그리고는 박 씨는 재료를 내 가슴에 쏟아부었다. 박 씨가 애고, 씻어야겠네. 어떻게 미안해서. 내가 씻겨줄까? 수지는 흑손을 쥔 채 박 씨를 똑바로 봤다. 말없이 눈을 피하지 않고 여기서 멈추세요. 그만두시라고요. 그 눈빛에 뭔가가 있었는지 박 씨가 픽 웃고 나갔다. 나가면서 어깨로 수진의 팔을 스쳤다. 실수처럼 수진은 벽을 봤다. 흑손을 들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흑손질이 0.1mm 흔들렸다. 수진은 멈췄다. 눈을 감았다. 23번 쉬었다. 눈을 떴다. 다시 흑손을 댔다. 이번엔 흔들리지 않았다. 점심 이후가 문제였다. 팀원들이 그늘에서 쉬는 동안 오기철이 수진 쪽으로 왔다. 혼자였다. 낮인데도 눈빛이 밤 같았다. 어젯밤에 나는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 다시 어때? 반말이었다. 처음 쓰는 반말.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현장 여자들이 이런 맛도 있어야지. 내가 별로인 거야. 오기철이 수진 바로 앞에 섰다. 가까웠다. 어제 샤워실에서의 그 거리였다. 대낮이라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 자신감을 주는 것 같았다. 여기서 수진이 소리를 질러봤자 팀원들이 다 보고 있었다. 반장님. 수진이 입을 열었다. 같이 현장 책임자한테 가볼까요? 아니면 경찰서로 바로 가실래요? 오기철의 표정이 굳었다. 뭐? 지금 하시려는 말씀 강 반장님 앞에서 똑같이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조용한 목소리였다. 떨지 않으려고 온 힘을 썼다. 오기철이 수진을 한참 봤다. 눈 안에서 뭔가가 계산됐다. 그러다가 입꼬리가 올라갔다. 강 반장이 여기 있어? 틀린 말이 아니었다. 강 반장은 본 현장에 있었다. 여기 출장지에 없었다. 오기철이 수진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툭 건드렸다. 가볍게, 친근한 척.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 우리 일주일 같이 있어야 하는데. 한 번이 어려운 거지 2번, 3번은 쉬운 거야. 돌아서서 갔다. 팀원들 쪽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어깨에 오기철의 손바닥 감촉이 남아 있었다. 털어내고 싶었다. 작업 복제 벗어던지고 싶었다. 손목 흉터를 눌렀다. 세게, 아플 정도로. 그날 저녁이었다. 수진이 방에서 내일 작업 구간을 메모하고 있는데 노크가 왔다. 오기철이 아니었다. 최 씨였다. 수진 씨, 저녁 같이 먹어요. 밖에 다들 있어요.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다. 친근한 척하는 목소리. 수진은 잠깐 생각했다. 안 나가면 또 뭔가를 만들 것이었다. 나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다. 나갔다. 마당에 평상이 있었다. 팀원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오기철도 있었다. 수진이 나오자 오기철이 자리를 권했다. 여기 앉아요. 자기 옆자리였다. 수진은 맞은편에 앉았다. 오기철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스쳤다가 사라졌다. 저녁을 먹는 동안 팀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수진은 조용히 먹었다. 중간에 박 씨가 소주를 따르면서
수진 자네도 따랐다. 한 잔해요. 안 마십니다. 에이, 현장 사람이 술도 못해요? 못 마십니다. 단호하게 말하고 잔을 뒤집어 놨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섞이지 않으려는 수진에 대한 노골적인 불편함. 오기철이 그 분위기를 모른 척 끌고 갔다. 밥을 다 먹고 수진이 일어서려는데 오기철이 말했다. 수진 씨, 내일 구간 잠깐 얘기 좀 해요. 공식적인 말이었다. 거부할 명분이 없었다. 팀원들이 하나둘 들어가고 마당에 오기철과 수진만 남았다. 어둠이 내려앉은 마당. 평상 위에 전구 하나. 오기철이 수진 쪽으로 몸을 돌렸다. 왜 그렇게 벽을 쳐요? 작업 얘기가 아니었다. 수진은 일어섰다. 오기철이 손목을 잡았다. 가볍지 않은 힘이었다. 놀라서 뿌리치면 그게 또 호들갑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수진의 몸이 반사적으로 당겨졌다. 놓으세요. 낮고 또렷하게. 나 나쁜 사람 아니에요. 진지하게 사귀어보자고. 손목을 잡은 채였다. 수진은 잡힌 손목 쪽 팔에 힘을 줬다. 그리고 수진은 반대 손으로 핸드폰을 열었다. 순간 오기철의 손이 풀렸다. 수진은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의자를 끼웠다. 침대에 앉았다. 손목이 붉었다. 오기철이 잡았던 자리. 흉터 바로 위. 수진은 그 자리를 한참 봤다. 손목을 감싸쥐었다. 눈이 뜨거워졌다. 이를 악물었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목구멍 안으로 밀어 넣었다. 울지 않겠다고 했다. 이 현장에서 절대 울지 않겠다고. 지난번 현장에서 쓰디쓴 경험을 또다시 겪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 이런 식이면 수지는 그 어떤 현장에서도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경력이 필요했다. 누구한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이. 하지만 새벽 2시 혼자인 방 안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어둠 속에서 수진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렀다. 딱 한 줄기만. 수진은 손등으로 빠르게 닦았다. 그리고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강반장 번호를 봤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 멈췄다. 눌렀다. 신호가 갔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다. 수지는 핸드폰을 내려놨다. 천장을 봤다. 흑손. 내일도 흑손을 들어야 한다. 이 손이 있는 한 이 현장에서 걸어나가지 않는다. 수지는 눈을 감았다. 뜨겁고 긴 밤이 계속됐다. 6화 강반장의 전화. 출장 마지막 날 아침이었다. 수지는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아니, 정확히는 눈을 뜬 게 아니었다. 밤새 눈을 감지 않았으니까. 차가운 물, 타일 바닥, 이를 악문 채 버텼던 그 시간들이 몸 안에 새겨져 있었다. 샤워실에서 돌아와 작업복을 껴입고 침대 구석에 등을 기댔다. 문에 의자를 끼웠다. 그리고 날이 밝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몸이 무거웠다. 무겁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뭔가가 안쪽에서 짓누르는 것 같았다. 가슴 한가운데를 시멘트로 채워 넣은 것처럼. 수지는 천천히 일어났다. 흑손을 꺼냈다. 손에 올려놨다. 오늘 하루만 더. 오늘 작업만 끝내면 이 숙소를 나갈 수 있었다. 아침 현장에 나갔을 때 오기철은 평소와 다를 것 없이 팀원들에게 작업 배분을 했다. 수진과 눈이 마주쳤다. 그 눈에 아무것도 없었다. 미안함도 뻔뻔함도 아닌 그냥 아무것도. 그게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 팀원들도 달라진 게 없었다. 최 씨가 재료를 옮기면서 수진 옆을 지나쳤고 박 씨가 어깨를 스치면서 지나갔다. 어젯밤 일을 아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인지, 수지는 자신의 구간으로 걸어갔다. 흑손을 들었다.
손이 떨리면 안 됐다. 떨리면 면이 흔들렸다. 흔들린 면은 마감이 안 됐다. 수지는 숨을 고르고 벽에 흙손을 댔다. 첫 번째 획. 흔들렸다. 수지는 멈췄다. 눈을 감았다. 어젯밤의 감각이 올라오려 했다. 차가운 물, 차가운 타일, 오기철의 웃음, 밀어냈다. 23번 쉬었다. 눈을 떴다. 두 번째 획, 흔들리지 않았다. 오전 내내 작업에만 집중했다. 시선이 느껴져도 보지 않았다. 누가 옆을 지나쳐도 반응하지 않았다. 오직 흙손과 벽 사이에만 있었다. 그 안에서만큼은 아무도 수진을 건드릴 수 없었다. 점심 무렵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수진은 핸드폰을 꺼냈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았다. 이수진 씨요? 낮고 단단한 목소리. 어디서 들은 것 같았다. 네. 강입니다. 현장 책임자. 수진의 손이 멈췄다. 강 반장이었다. 어젯밤 수진이 전화했다가 받지 않았던 그 번호로 부재중이 남아 있었을 것이다. 어젯밤에 전화하셨더라고. 무슨 일 있었어요? 수진은 잠깐 말이 나오지 않았다. 뭐라고 말할 것인가. 어젯밤 일을, 샤워실에서 있었던 일을,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말들이 있었는데 어느 것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아닙니다. 수진이 말했다. 침묵이 있었다. 강 반장이 다시 말했다. 이수진 씨. 네. 오늘 출장 끝나고 올라오면 나한테 들러요. 명령도 아니고 부탁도 아닌 말이었다. 그냥 사실을 전달하는 것 같은 목소리. 왜요? 할 말이 있어서. 그리고 전화가 끊겼다. 수지는 핸드폰을 들고 한동안 서 있었다. 할 말이 있다고 했다. 강 반장이 이수진한테. 오기철이 멀리서 수진을 봤다. 핸드폰 통화하는 수진을 보더니 시선을 거뒀다. 수진은 핸드폰을 집어넣고 흙손을 들었다. 오후 작업은 빠르게 끝났다. 짐을 싸고 봉고차에 올랐다. 오기철이 조수석에, 팀원들이 뒤에 탔다. 수진은 창가에 앉아 창밖을 봤다. 일주일 전 이 길을 왔을 때와 같은 길인데 다른 길 같았다. 몸 안에 뭔가가 달라졌다. 무겁고 단단한 무언가. 분노인지 다짐인지 슬픔인지 구분이 안 됐다. 그냥 단단했다. 그것만은 확실했다. 봉고차가 본 현장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수지는 제일 먼저 내렸다. 오기철이 뒤에서 말했다. 수고했어요. 수지는 돌아보지 않았다. 현장 사무소 앞에 강 반장이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서류를 들고 있었지만 수진이 오는 걸 보자 서류를 내렸다. 왔어요. 네. 강 반장이 사무소 안으로 들어갔다. 수진이 따라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강 반장이 책상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다. 수진 앞에 놓았다. 현장 사진이었다. 각 구간 마감 사진. 수진의 구간이 찍힌 것도 있었다. 이거 다 이수진 씨 구간이에요? 수진이 사진을 봤다. 네. 강 반장이 사진을 다시 봤다. 한동안 봤다. 출장 전에 내가 이 구간 앞에서 멈췄던 거 기억해요? 기억합니다. 그때부터 알아봤어요. 강 반장이 사진을 덮었다. 다음 달에 특수 건축물 미장 작업이 들어와요. 예술가가 설계한 건물. 곡선이 많고 면이 복잡해서 일반 마감으로는 안 돼요. 기술이 있는 사람이 필요해. 수지는 강 반장을 봤다. 그게 저한테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수진 씨 손이 필요해요. 짧고 명확한 말이었다. 수진의 가슴 안에서 뭔가가 움직였다. 일주일 동안 누르고 눌렀던 것들이 출렁거리는 것 같았다. 눈이 뜨거워지려 했다. 수지는 입술을 꽉 물었다. 팀은요? 새로 꾸려요. 이수진 씨가 미장 파트 팀장. 팀장,
그 단어가 공기 속에 놓였다. 수지는 그 단어를 한참 봤다. 귀로 들은 말인데 눈으로 보이는 것 같았다. 오기철 반장은요? 강 반장이 수진을 봤다. 왜요? 수지는 잠깐 말을 멈췄다. 어젯밤을 말할 것인가? 샤워실을, 손목을, 차가운 타일 위에 주저앉았던 것을. 수지는 입술을 열었다. 출장 중에 있었던 일을 보고하고 싶습니다. 강 반장의 눈이 달라졌다. 말없이 수진을 봤다. 그 눈 안에 이미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 빛이 있었다. 말해요. 수지는 말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떨지 않으려 했는데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괜찮았다. 조금 떨려도 괜찮았다. 말하는 것 자체가 더 중요했다. 강 반장은 끝까지 말을 끊지 않았다. 수진이 다 말하고 나서 잠깐 침묵이 있었다. 강 반장이 말했다. 고생했어요. 세 글자였다. 짧았다. 하지만 그 말이 일주일 동안 아무도 하지 않은 말이었다. 수진의 눈에서 무언가가 맺혔다. 흘리지 않았다. 눈을 크게 떴다. 천장을 잠깐 봤다가 다시 강 반장을 봤다. 팀장 맡겠습니다. 강 반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무소를 나왔을 때 해가 기울어 있었다. 주차장에 봉고차가 아직 있었다. 오기철이 팀원들과 뭔가 얘기하고 있었다. 수진이 나오는 걸 봤다. 눈이 마주쳤다. 수진은 멈추지 않았다. 그 앞을 그냥 지나쳤다. 고개를 돌리지 않고, 시선을 내리지 않고, 등 뒤에서 오기철의 시선이 따라붙었다. 느껴졌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 시선이 더 이상 수진의 등에 박히지 않았다. 그냥 스쳐 지나갔다. 수진은 손목 안쪽 흉터를 손끝으로 짚었다. 15년. 칠하 흑손 팀장. 3주가 지났다. 특수 건축물 현장은 경기도 외곽 야트막한 언덕 위에 있었다. 유명 건축가가 설계한 문화센터였다. 직선이 없는 건물이었다. 모든 면이 흘렀다. 벽이 천장으로 이어지고 천장이 다시 벽으로 내려오는 곡선 구조. 설계도를 처음 봤을 때 수지는 한참을 들여다봤다. 어렵지 않았다. 손이 먼저 알았다. 이 면은 이 각도로, 이 곡선은 이 힘으로. 머리로 계산하기 전에 손목이 먼저 반응했다. 15년이 그렇게 쌓여 있었다. 강 반장이 계약서를 내밀었을 때 수지는 일당 항목을 봤다. 40만 원. 숫자를 2번 확인했다. 맞아요. 강 반장이 짧게 말했다. 수지는 서명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새 팀이 꾸려졌다. 강 반장이 직접 고른 인원이었다. 수진이 팀장이었다. 6명 중 4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리고 2명은 낯익었다. 오기철이었다. 그리고 박씨. 강 반장이 인원 명단을 건넬 때 수진이 그 이름들을 봤다. 이해 있어요? 강 반장이 물었다. 수진은 명단을 내려놨다. 없습니다. 현장 첫날. 팀원들이 모였다. 수진이 앞에 섰다. 작업 구간 배분표를 들고 오기철이 수진을 봤다. 그 눈에 뭔가 복잡한 것들이 지나갔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은 눈이었다. 박 씨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표정이 없었다. 수지는 구간 배분표를 펼쳤다.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건물 구조부터 설명했다. 곡선면의 특성, 배합 비율, 초벌과 마감 사이 건조 시간, 온도에 따른 수분 조절. 전부 자신이 지난 3주 동안 설계도를 보며 준비한 내용이었다. 팀원들이 조용히 들었다. 설명이 끝나고 오기철이 입을 열었다. 곡선 구간은 내가 할게. 수진이 오기철을 봤다. 오기철 씨 구간은 여기입니다. 평면 구간을 가리켰다.
곡선은 내가 경력이 더 길어. 경력이 길다고 이면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기철의 얼굴이 굳었다. 야, 이수진. 수진이 오기철을 봤다. 눈을 피하지 않았다. 말 똑바로 하세요. 여기서 나는 팀장입니다. 그따구로 말할 거면 팀에서 나가세요. 공기가 바뀌었다. 팀원들이 조용해졌다. 오기철이 수진을 봤다. 수진이 오기철을 봤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오기철이 먼저 시선을 거뒀다. 알겠어요. 수진은 다음 팀원으로 시선을 옮겼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오전 작업이 시작됐다. 오기철이 자신의 구간 앞에 섰다. 평면 구간이었다. 기술보다 손이 빠른 사람이 하면 되는 면이었다. 오기철은 그걸 알면서도 알고 있었다. 수지는 곡선 구간으로 갔다. 천장과 벽이 만나는 부분, 직선이 하나도 없이 흘러내리는 면, 일반 흑손으로는 접근이 안 됐다. 수지는 작은 각도의 특수 흑손을 꺼냈다. 직접 맞춤 제작한 도구였다. 손잡이가 달아 있었다. 시멘트를 올렸다. 곡선을 따라 손목을 틀었다. 처음 몇 획은 천천히 벽의 힘을 읽는 시간이었다. 이 벽이 어떻게 흐르는지, 어디서 꺾이는지, 어느 지점에서 힘을 빼야 하는지 손이 읽기 시작했다. 그 다음부터는 달랐다. 빨라졌다. 흑손이 곡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렀다. 올리고 틀고 당기고 사람이 도구를 쓰는 게 아니라 도구와 손이 하나가 되는 것 같은 움직임이었다. 박 씨가 지나가다 멈췄다. 봤다. 수진의 손을, 흑손이 움직이는 방식을 자신도 모르게 멈춰서 보고 있었다. 최 씨도 봤다. 수진은 몰랐다. 아니, 알면서도 상관없었다. 지금 이 순간 수진에게 존재하는 건 이 벽과 이 손뿐이었다. 점심때였다. 강 반장이 현장을 돌아봤다. 오전 작업 구간들을 체크하면서 천천히 이동했다. 오기철 구간, 박 씨 구간, 최 씨 구간을 지나쳤다. 그리고 수진의 곡선 구간 앞에서 멈췄다. 한 발 다가갔다. 두 발 다가갔다. 손을 뻗어 곡면을 손끝으로 따라갔다. 눈을 가늘게 떴다. 팀원들이 그 모습을 봤다. 강 반장이 중얼거렸다. 이게 사람 손으로 된 거야. 혼잣말이었다. 물음이 아니었다. 오기철이 그 말을 들었다. 강 반장의 손이 수진의 구간 위를 천천히 쓸어내리는 것을 봤다. 그 눈에 처음 보는 표정이 지나갔다. 부정할 수 없는 것을 마주했을 때의 얼굴이었다. 오후 작업이 끝날 무렵이었다. 박 씨가 자신의 구간 마감을 하다가 경계면에서 막혔다. 평면에서 곡선으로 넘어가는 부분이었다. 흑손이 들어가질 않았다. 각도가 맞지 않았다. 박 씨가 두 번, 세 번 시도했다. 될 것 같지 않았다. 결국 박 씨가 수진 쪽으로 걸어왔다. 저기 이수진 씨. 수진이 돌아봤다. 박 씨가 멈칫했다. 뭔가를 말하려는데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 것 같았다. 경계면 부분이 잘 안 되는데 좀 봐줄 수 있어요? 존댓말이었다. 지역 출장에서 수진 옆을 의도적으로 스쳐 지나가던 박 씨가, 좁은 복도에서 허리를 굽히며 웃던 박 씨가 지금 수진 앞에서 존댓말을 쓰고 있었다. 수진은 박 씨의 구간으로 갔다. 경계면을 봤다. 문제가 어디서 생겼는지 한 번에 눈에 들어왔다. 흑손을 들었다. 각도를 잡았다. 세 번의 움직임으로 경계면을 이었다. 박 씨가 그 과정을 지켜봤다. 이렇게 각도를 틀어야 합니다. 힘으로 하면 면이 깨져요. 설명했다. 감정 없이, 기술적으로만.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수지는 돌아섰다. 등 뒤에서 박 씨가 다시 흑손을 드는 소리가 들렸다. 해가 기울 때쯤 오기철이 수진에게 왔다.
작업 결과 보고를 하는 척이었다. 자신의 구간 마감이 끝났다고. 수지는 오기철의 구간으로 가서 확인했다. 꼼꼼하게 봤다. 팀원으로서 당연히 확인해야 할 것들을. 여기 재벌 한 번 더 해야겠습니다. 오기철이 수진이 가리키는 지점을 봤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건축주 검수 기준에 미달입니다. 다시 해주세요. 짧고 명확했다. 오기철이 수진을 봤다. 그 눈에 복잡한 것들이 또 지나갔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흑손을 들었다. 수진은 돌아서서 자신의 구간으로 걸어갔다. 등 뒤에서 오기철이 재벌 작업을 시작하는 소리가 났다. 수진의 입가에 아주 작은 것이 스쳤다. 웃음이라고 하기엔 미세했다. 하지만 분명히 있었다. 작업이 다 끝나고 철수하는데 강 반장이 수진을 불렀다. 오늘 어땠어요? 생각보다 면이 잘 잡혔습니다. 내일은 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강 반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기철 씨 때문에 불편하지 않아요? 수지는 잠깐 생각했다. 팀원입니다. 딱 두 글자였다. 강 반장이 수진을 봤다. 그 눈에 처음 보는 것이 있었다. 인정하는 눈이었다. 아랫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다. 수고했어요. 수지는 장비를 챙겼다. 손목 안쪽 흉터를 손끝으로 짚었다. 습관처럼.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다. 눌러야 할 것 같은 무게가 없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흉터였다. 지나온 시간의 자국. 수지는 현장을 나섰다. 40만 원짜리 하루였다. 그리고 첫 번째 날이었다. 파라 흑손이 만든 것들. 공사가 시작된 지 3주째였다. 건물은 날마다 달라졌다. 뼈대만 있던 곡선 벽들이 수진의 흑손을 거치면서 살이 붙었다. 거칠던 면이 매끄러워지고 어색하게 꺾이던 경계선이 자연스럽게 흘렀다. 설계도 위의 선들이 실제 공간이 되어가는 것을 수지는 매일 손으로 느꼈다. 팀이 달라지고 있었다. 처음 2주는 어색했다. 팀원들이 수진의 지시를 따르기는 했지만 거리가 있었다. 말을 아꼈고 눈을 피했다. 오기철은 더했다. 자신의 구간만 묵묵히 했고 수진과의 접점을 최대한 줄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기 시작했다. 계기는 작은 것이었다. 이 주차 중반 최 씨가 맡은 구간에서 문제가 생겼다. 초벌 배합 비율이 틀려서 면이 들뜨기 시작한 것이었다. 검수하루 전날이었다. 최 씨가 얼굴이 하얘져서 수진에게 왔다. 팀장님, 제가 실수를 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수진은 구간을 봤다. 얼마나 들떴는지 손끝으로 짚어봤다. 어느 범위까지 재작업이 필요한지 빠르게 계산했다. 오늘 야근해야겠습니다. 나도 같이 할게요. 최 씨가 수진을 봤다. 제 실수인데 팀장님이 왜요? 팀 작업이니까요.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날 밤 수진과 최 씨 둘이서 재작업을 했다. 해가 지고 나서도 2시간을 더 했다. 수진이 먼저 흑손을 들고 어떻게 수습할지 방법을 보여줬다. 최 씨가 옆에서 따라했다. 말이 없어도 됐다. 흑손 소리만 났다. 작업이 끝나고 짐을 챙기는데 최 씨가 말했다. 팀장님. 수진이 돌아봤다. 최 씨가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수진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현장을 나섰다. 그 다음 날부터 최 씨가 달라졌다. 작업 전에 먼저 와서 재료를 준비했다. 수진이 지나가면 먼저 인사했다. 작업 중에 모르는 게 생기면 망설이지 않고 물었다. 배우려는 사람의 눈이었다. 그게 신호가 됐는지 다른 팀원들도 조금씩 움직였다. 막내가 수진의 특수 흑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점심때 옆에 앉아서 어떻게 각도를 잡는 건지 물었다.
수진은 먹던 도시락을 내려놓고 설명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손으로 직접 보여줬다. 막내가 눈을 반짝이며 봤다. 박 씨도 달라졌다. 티를 많이 내는 편은 아니었지만 수진의 지시에 토를 달지 않았다. 경계면 작업을 할 때는 먼저 수진에게 확인을 받고 시작했다. 팀이 서서히 한 방향을 보기 시작했다. 오기철만 빼고 3주차 목요일이었다. 수진은 가장 어려운 구간을 마감하고 있었다. 천장 중앙부, 건물 전체에서 가장 복잡하게 꺾이는 면이었다. 발판 위에 올라가 팔을 최대한 들어 올려야 했다. 어깨가 타들어가는 작업이었다. 2시간째 그 자리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다. 발판 아래에서 인기척이 났다. 오기철이었다. 수진은 계속 작업했다. 내려다보지 않았다. 이수진 씨. 오기철의 목소리였다. 처음 듣는 톤이었다. 낮고 느렸는데 끈적함이 없었다. 수진이 작업을 멈추고 아래를 봤다. 오기철이 발판 아래 서 있었다. 손을 앞으로 모으고 있었다. 그 손이 어색하게 쥐었다 펴졌다 했다. 잠깐 내려와요. 수진은 흑손을 내리고 발판에서 내려왔다. 오기철 앞에 섰다.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기철이 수진을 봤다. 한동안.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출장에서 있었던 일. 수진의 표정이 굳었다. 사과하고 싶어서. 공기가 멈추는 것 같았다. 오기철이 눈을 피하지 않았다. 수진도 피하지 않았다. 샤워실에서 있었던 일.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그때도 알면서 했어요. 그게 더 나쁜 거라는 것도. 말이 느렸다. 준비한 말처럼 매끄럽지 않았다. 더듬거리면서 나오는 말이었다. 수진 씨가 팀장 자리에 앉은 게 못마땅했어요. 솔직히 인정하기 싫었어요. 근데 오기철이 천장을 봤다. 수진이 작업한 곡선면을 저면 볼 때마다 내가 저걸 못한다는 걸, 평생 못할 것 같다는 걸, 다시 수진을 봤다. 기술이 있는 사람한테 내가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고개를 숙였다. 말 잘하는 사람의 사과가 아니었다. 세련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진짜처럼 들렸다. 수진은 한동안 오기철을 봤다. 용서한다고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밤을 용서한다는 말은 아직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다른 말이 있었다. 오기철 씨 평면 마감은 우리 팀에서 제일 빠릅니다. 오기철이 수진을 봤다. 속도가 필요한 구간이 다음 주에 많아요. 그 구간은 오기철 씨한테 맡길 생각입니다. 오기철의 표정에서 뭔가가 무너졌다가 다시 잡혔다. 하겠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발판 위로 다시 올라갔다. 흑손을 들었다. 아래에서 오기철이 자신의 구간으로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완공 검수 날이었다. 건축주와 설계 건축가가 현장을 돌아봤다. 팀원들은 현장 밖에서 대기했다. 수진도 같이 기다렸다. 박 씨가 담배를 피우다가 수진 옆에 섰다. 긴장돼요? 수진은 건물을 봤다. 아니요. 왜요? 손이 기억하니까요. 제대로 했는지 손이 알아요. 박 씨가 수진을 봤다. 뭔가를 생각하는 얼굴이었다. 나 출장 때 수진 씨한테 나쁘게 했어요.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넘어갈 생각은 아니고 기회가 되면 제대로 말하고 싶었어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박 씨가 피식 웃었다. 어색한 웃음이었다. 하지만 나쁘지 않은 웃음이었다. 현장에서 강 반장이 나왔다. 팀원들이 일제히 봤다. 강 반장이 수진에게 걸어왔다. 건축가가 보자고 해요. 건물 아니었다. 50대 여자 건축가였다. 흰머리가 섞인 단발. 안경 너머 눈이 날카로웠다. 수진이 들어가자
건축가가 곡선 면을 가리켰다. 이 면 담당자가 당신이에요? 네. 건축가가 수진을 봤다. 그 눈이 위아래로 움직였다. 판단하는 눈이었다. 이 곡선, 내가 설계할 때 재현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시공 단계에서 반드시 무너질 거라고. 수지는 말없이 들었다. 근데 완벽하게 살아있어요. 내 선이 그대로. 건축가가 손을 뻗어 면을 짚었다. 손끝으로 곡선을 따라갔다. 눈을 감고 손으로 이걸 했어요? 네. 건축가가 눈을 뜨고 수진을 봤다. 다음 프로젝트에 같이 일하고 싶어요. 수진의 가슴 안에서 뭔가가 조용히 터졌다. 크게 기뻐하거나 놀라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이 손이 해온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당연한 것이었다. 감사합니다. 짧게 말했다. 현장을 나서는 길이었다. 팀원들이 함께 걸었다. 오기철이 있었고, 박 씨가 있었고, 최 씨가 있었고, 막내가 있었다. 막내가 수진 옆으로 왔다. 팀장님, 다음 현장에도 저 데려가 주세요. 수진이 막내를 봤다. 배울 생각 있어요? 네. 팀장님한테요. 수진은 앞을 봤다. 손이 기억할 때까지 반복해야 해요. 지름길 없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팀원들이 그 대화를 들었다. 최 씨가 수진 쪽을 슬쩍 봤다. 박 씨도, 오기철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느껴졌다. 이 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수진을 중심으로. 차에 오르기 전에 수진은 완성된 건물을 한번 돌아봤다. 흰 벽이 석양을 받아 붉게 물들어 있었다. 곡선들이 빛 속에서 흘렀다. 설계도 위의 선이 실제 공간이 된 것. 그 면들 위에 수진의 손이 지나갔다. 손목 안쪽 흉터를 짚었다. 15년. 그 시간이 오늘 이 벽 위에 있었다. 수진은 손을 내렸다. 흑손을 가방에 넣었다. 오래된 도구, 날이 달아있는 흑손. 차에 올랐다. 다음 현장이 있었다.